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대선의 디데이입니다. 그죠? 자, 미국 대선과 연관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락포과대 관련 섹터 종목 부분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과 같이 열리는 중국과 또 대만 이쪽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휘장이 이었었던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강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위기라고 하는 부분과 기회라고 하는 부분,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상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라고 하는 부분, 또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서는 매수에 가담할 구역인지 또 매도에 가담해야 될 구역인지의 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지점에서 하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고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흐름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에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 미국 대선이 이제 오늘 D-Day 끝나게 되고 개표를 하고, 이제 이 대선이 끝나면 또 다른 시작이 또 생기는 거죠. 끝과 시작은 또 동일선상에 같이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내일부터 개표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속에서 가장 최근 뉴스들을 하나 짚어보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직전 여론조사, 바이든이 우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바이든이 50.7%, 그리고 트럼프가 약 44%, 그러니까 한 6% 정도, 6%에서 7% 정도 이 바이든이 앞선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바이든의 6대 경합주에서도 4%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의원수를 보게 되면 지금 270명이 과반수인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216표 정도, 그리고 공화당은 125명 정도를 지금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주요 경합 지역에서의 혼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플로리다주가 누가 갖고 가느냐. 선거인단 29명에 놓여져 있는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이 1.7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고 나오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대선 결과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플로리다주에서 이기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반전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생긴다. 이 정도로 보면서 내일 개표의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 이 힐러리와 트럼프의 개표 흐름들이 이제 우리 장중에 열리게 되는데, 그죠? 그 열리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칩니다. 관련 섹터들이. 그죠? 내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바이든이 초장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우세를 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성 종목 부분 섹터가 강세 흐름을 펼칠 거고, 반대로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 이 에너지, 정유, 화학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전에 힐러리와의 경합 때 강세를 보였던 지역 역시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5%에서 뭐 한 7, 8% 정도 가깝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는 오히려 트럼프의 이 패배가 일정 정도 확실시되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뭐 우리가 항상 이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죠? 남녀간에 사귀는데 결혼을 할 거다라고 섣불리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재판의 결과, 그죠? 재판의 결과 뭐 여러분들 뒤집혀지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재판, 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변동 사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그 뭐에 조금 전 내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과 관련돼선 이 부분입니다. 아까 플로리다 관련주, 플로리다주의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일 이 9시에서 11시, 그죠? 뭐요 라인 부분에서 초반 부분에 트럼프가 좀 우세할 것이다. 빨간색이. 그래서 8시에서 9시 요 정도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바이든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그죠? 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또 거기서 대응하는 흐름들을 함께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이 부분을 언제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 그죠? 주요 경합 지역의 투표가 내일 아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 지역이 투표가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트럼프나 이 바이든이나 비슷비슷하면서 트럼프가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바이든이 우세하지만, 그죠? 경합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의미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께 이제 이 10월 29일이죠, 그죠? 코스닥 시장은 이미 바닥이 나왔다, 그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요 영상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그죠? 글로벌 시장이 급락, 코스닥 시장은 반전 회복, 뭐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빨간색 흐름들이 보여졌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차전지, 그죠?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이 뭐에 5G 관련 섹터, 그리고 뭐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에 이 전체적으로는 뭐에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섹터 위주로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부분인데, LG화학이 오늘 강세를 보인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LG화학이 뭐 제가 장중에도 우리 전체 이 카페 회원님들에게 한 6천 명 정도에게 장 초반에 보내드렸었던 부분도, 그죠? LG화학이 글로벌 시장 마켓 1위를 재탈환했다. 그죠? 그리고 9월달, 10월달 이 전기차 판매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 동영상이 끝나면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 할 텐데, 충분히 가격 매력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LG화학이 이 마켓을 글로벌 시장 마켓 1위를 재탈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5G 관련 부분은 오늘 12월 초에, 그죠? 이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뭐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 대부분이, 그죠? 고점에서 한 60일 정도,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면, 그죠?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섹터 부분들이. 그런데 5G는 한술 더 떠서 더 내려왔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월봉에서, 그죠? 이 뭡니까? 10개월 이평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 확인을 받고 되돌아가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해외 시장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의 모습과 같이 열리는 해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만, 그죠? 대만의 이게 지금 일봉이 안 나오는데, 그죠? 오늘 1.15% 상승을 했고, 그죠? 거기다가 상해 종합이 또 1.4%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일본은 뭐 오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 엊그제인가요? 어젠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독일과 관련된, 그리고 범유로와 관련된 부분에 이 급락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죠? 급락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 유럽 쪽 부분에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부분, 그 이야기 주말에 너무 세게 많이 나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영향은 우리 시장이 충분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쪽에 거래소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 지수는 코스닥처럼 급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요 정도 라인, 그죠? 요 2200포인트 내외 정도까지 조금 약세를 보이더라도, 요게 이제 요 라인 부분, 요 올라오고 있는 121평선 라인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까지 조정을 보여도 괜찮다라고 봤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 저점, 그죠? 이전 저점들의 부분에서 반등을 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스의 연장을 보여주는 형태가 나타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나 흐름을 봤을 때 뭐예요? 요 21 이평선 하단 부분으로 들어오는, 뭐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더 조정 라인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 친 이 저점 부분이 강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여러분들께 10월 29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은 저점이다, 그죠? 외바닥이지만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라인,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요 고점 부근에 지지 라인을 받는 위치, 요 부분에서의 외바닥이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을 지금 보였다라는 측면이고, 오늘 사실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거래소는 2320포인트가 단기 저항권이었고 코스닥이 815포인트 라인이 단기 저항권이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내일 정도에 대해서는 21 이평선에 저항을 맞을 수는 있어도 지금 요 외바닥 이후에 이 중심 추세선 어디서의 뭐 쌍바닥 흐름을 가질 것인지 하는 부분을 놓더라도 이미 저점이 나온 상태이다라는 부분, 거기서 수급적으로, 그죠?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몇 번이나 올려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죠? 유럽 시장이 2차 봉쇄를 하면서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대선 결과 이후에, 그죠? 두 양 후보 간의 뭡니까? 불복에 대한 시나리오나 또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양 진영 간의 뭐 폭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흐름만 없다면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이죠. 그죠? 오늘 상승했었던 부분들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폭적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죠? 뭐 선물은 장중에 9천 계약 뭐까지 매수를 하다가 4천 계약으로 장 후반에 좀 줄여놨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내일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일단 수급적으로는 양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반대로 그죠?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 매수세가 하루 종일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났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그죠? 낙폭이 가장 세면서 이 하락을 했었던 섹터 흐름들이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업종 흐름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지수 부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785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 속에서 우상향하려는 흐름을 보인다. 제가 이제 이때도 이 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일봉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뜯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락, 반등, 그리고 하락.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서 쌍바닥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이거라 그랬죠. 그죠? 그때 허당인 상황에서도 바닥권을 가까울 수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월봉으로 그죠? 월봉으로 5개월 연속 상승한 시장 부분이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다. 그죠? 그럼 조정 라인 부분에 월봉 이하의 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쪽이죠. 사실은 뭐만 없었다면 대주주 요건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만 이 노이즈가 아니었다면 그죠? 적극적 매수 자리인데 워낙 언론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고 막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수급적 요인으로 방해를 받았었던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현행 유지, 10억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는 뉴스까지 나오던데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죠? 사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죄겠습니까? 총바지죠. 그죠? 정부와 청와대의 청바지 노릇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것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과정,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봐요. 사태가 잘된 결정이 아니라 그죠? 62조가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들어온 개인 투자가에게 주가를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매도해야 될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 부분들이 저점 부분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가격 하락이 많았었던 종목 부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략이 필요하고, 2차 전지 관련주나 그리고 이 5G,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성장 섹터뿐만이 아니라 IT 소부장, 그죠? IT 소부장도 지난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종목 부분들이 대장이었었던 종목,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SNS 같은 부분,
그죠? 얘네들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그죠?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 흐름을 갖고 왔었던 부분을 다 까먹는 형태의 부분, 다 까먹긴보다 이제 올라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참 무리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월봉에서 이 상승폭, 본격적인 이 2019년 3월 여기서부터 2020년 3월, 그죠? 15,000원, 16,000원부터 급등한 이후에, 그죠? 한 4배, 5배 급등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되돌림을 보여준 상황.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그와 연관된 부분들 외에도 사실 오늘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한올 바이오도 하락 부분이 셌죠, 그죠? 고점 부분에서. 그래서 중간 부분 200일 이평선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이 오늘 센 종목, 오늘 센 섹터보다는 나름 힘이 있는 쪽 라인에서의 순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그죠?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한유화라든지, 거래소 쪽에 큰 종목 쪽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유화도 지금 추세 흐름을 잘 펼쳐지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실적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고, 또 뭐예요? 효성 TNC, 이쪽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요. 같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효성 TNC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은 이제 그 경기 흐름과 함께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쪽 라인 부분들, 그죠? 현대솔루션이라든지, 현대솔루션은 에너지솔루션 부분은 차근차근한데, 얘는 그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가격적인 매력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만, 그죠? 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 그죠? 다른 것보다 안 떨어졌죠, 그죠? 안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별 볼 일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부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요 수렴하는 과정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그죠? 이 돌파, 내일 이제 47,500원을 돌파하는 형태라면 뭡니까? 이제 정고점을 경신을 한번 갈 거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면 요 추세 라인, 그죠? 그 가격 라인의 마지노선 라인이 42,000원 라인, 요 정도 부분에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이후에 이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지금 막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을 거다, 상속세 때문에도, 그죠? 상속세는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두 달 전이니까 언제예요? 이 기점 부분으로 보게 되면 두 달 전의 가격과, 그리고 또 이 2달 이후의 가격까지 합산해서, 그죠? 종가 합산해서 이거 평균 가격으로 상속세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걸 그렇게 썩 바라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부분을 예측할 때 이미 코스닥 시장은 바닥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이고, 또 미국 대선 디데이를 통해서 이제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나느냐, 아니면 그 결과물에 대한 혼란이 다시 시작하느냐, 이제 이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주식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의 현재 가격보다 조금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내려올 수 있는 범위보다 올라가는 범위가 더 크다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면 주식은 매수하는 거고 반대로 그죠?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 그죠?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이 적다면 반대로 어떤 위험이나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범위가 더 크다면 그런 확률이라면 주식을 매도해야겠죠. 그죠? 근데 뭐 언론에서 불복이다 뭐다 막 이렇게 소송이다 뭐다 해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죠? 개별 기업들 그리고 섹터의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또 그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내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